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탑 리얼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부동산 경제 주식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12시 캘리포니아 타임으로 제가 금요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폭락 직전 집 산 사람들 실리콘밸리 실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QR코드가 나오는 것은 제 유튜브 채널이고요. 여러분께서 휴대폰으로 해서 직접 구독 신청,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께서 꼭 필요한 뉴스와 정보들을 다 총망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나오는 QR코드는 제가 쓴 책이고요. 러브경영 행복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온라인으로 QR코드를 찍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폭락 직전 집 산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폭락 직전 집 산 사람들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무수한 도시가 있습니다. 10개의 도시가 넘게 있는데요. 산호세와 써니베일, 쿠퍼티노에 대해서 3개의 도시만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분들도 폭락 직전에 집 사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괴로워하셨던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괴로워하시는지 어떤지 제가 그분들에 대한 현황까지 실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7월 말 현재로 계산을 했을 때 산호세와 써니베일, 쿠퍼티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산호세는 지금 1598개의 홈이 있습니다. 써니베일은 248개의 홈이 나와 있고요. 쿠퍼티노는 56개의 홈이 마켓에 팔려고 나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가 굉장히 작은 게 쿠퍼티노고 산호세는 이 도시를 거의 한 10개 이상 합친 것만큼 큰 도시입니다. 써니베일에는 이 홈이 개수가 싱글 패밀리, 타운홈, 콘도뿐만이 아니라 모빌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산호세의 경우 중간 리싱 가격, 현재 마켓에 나온 가격 중에 중간 가격이 1.3밀리언입니다. 1.3밀리언. 싱글 패밀리로 따지자면 1.7밀리언. 그러니까 중간 정도 1.7밀리언 정도가 평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퀘어핏당 가격 집에 만약에 1000스퀘어핏짜리가 나왔을 때는 80만 불이구나 804불입니다. 1스퀘어핏당 804불. 써니베일은 1.6밀리언이고요. 중간 가격이 싱글 패밀리로 보자면 3밀리언이고요. 쿠퍼티노는 2.8밀리언입니다. 콘도, 타운하우스 다 합쳐서요. 싱글 패밀리로 보자면 중간 가격이 3.5밀리언입니다. 그래서 써니베일은 한 3밀리언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쿠퍼티노는 3.5밀리언, 산호세는 1.7밀리언 정도 있으면 보통의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스퀘어핏당 중간 리싱 가격이 804불, 1000불, 쿠퍼티노는 1300불입니다. 중간 판매 가격이 1.5밀리언. 아까는 리싱 가격이었고요. 요거는 계약이 이루어진 가격이 1.5밀리언. 써니베일은 1.6이었는데 2.1밀리언의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쿠퍼티노는 2.8밀리언이 중간 가격인데 계약된 중간 가격은 3.4밀리언입니다. 제일 저렴한 집 가격이 산호세에 40만 불짜리가 있고요. 제일 비싸게 나온 집이 30밀리언. 아주 큰 집이 되겠죠. 요게 있습니다. 써니베일 같은 경우는 17만 3천 불짜리가 있고요. 이거는 모빌홈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집이 나온 게 600만 불. 쿠퍼티노일 경우 가장 싼 집이 195만 불. 이거는 산에 있는 아주 조그만 집입니다. 산 속에 있는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비싼 게 70만 불대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은 70만 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비싸게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집이 8.3밀리언. 마켓에 나온 집 개수가 1598. 겨울이 되면 더 줄겠죠. 써니베일은 248, 쿠퍼티노는 56채가 마켓에 나와 있습니다. 리스팅 가격 대 판매 가격 퍼센트를 본다면 100이 넘으면 마켓에 나온 가격보다 비싸게 팔린 집입니다. 100이 안 되면 싸게 팔린 집이고요. 현재까지도 셀러에 맡겨. 셀러가 막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셀러 보이시죠? 셀러스 마켓입니다. 나온 가격보다 조금 높게 팔리고 쿠퍼티노는 거의 8.8% 이상 높게 팔립니다. 그리고 2012년을 보겠습니다. 2012년에 가장 꺾였을 때에서부터 약간 올랐을 때 가격입니다. 이제 집이
박차고 이제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에 2012년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산호세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50만 불이었습니다. 써니베일은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80만 불이었습니다. 80만 불이었는데 3밀리언이 된 것입니다. 쿠퍼티노는 1.2밀리언이었습니다. 1.2밀리언이 3.5밀리언이 됐어요. 12년서부터 한 13년 만에 14년 만에 지금 몇 배가 됐습니까? 3배 이상 다 늘어났죠. 그러면 2012년서부터 2025년까지 얼만큼 늘었나 보는 것입니다. 340%가 늘었고요. 써니베일은 375%, 쿠퍼티노는 292%입니다. 쿠퍼티노는 조금 가격대가 세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조금 덜 늘었지만 가격이 인크리즈 된 가격 팩트로 보자면 더 많이 는 게 되겠죠. 근데 이 가격 상승만 보고 집만 사면은 이렇게 3배 이상씩 한 12년, 13년 만에 3배 이상이 되는구나 라고 또 착각하실 수가 있어서 가장 하락폭이 컸을 때 2007년에서부터 2009년 그 하락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이 제일 낮았지만 2008년은 너무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평균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으로 했습니다. 2007년에서부터 2009년 738만 불이었다가 50만 불로 떨어졌어요. 32%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곡소리 들리고 뭐 반 이상 떨어졌다고 막 뉴스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산호세라는 지역이 32%밖에 안 떨어졌고요. 물론 산호세 지역 중에서도 쿠퍼티노 이상으로 더 비싼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이것보다 훨씬 덜 떨어졌고요. 그리고 아주 인기가 조금 낮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끝에까지 보시는 분들께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부동산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마음이 컨피던해지실 수 있습니다. 집을 아직 사시지 않으신 분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니베일을 보겠습니다. 써니베일은 93만 5천 불에서 75만 7천 불까지 떨어져서 19% 정도 떨어졌습니다. 쿠퍼티노일 경우는 1.32에서 1.2까지 9%. 쿠퍼티노는 거의 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지역은 거의 안 떨어지고요. 써니베일도 안정적이었지만 한 15%에서 20% 사이에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산호세는 약간 더 복잡한 도시고 아주 큰 도시고 조금 더 어포더블한 도시이기 때문에 32%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항상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제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서 제가 보여드린 차트를 보시면 리얼터닷컴이라고 브로커들이 데이터를 넣는 비교적 가장 안전하고 가장 데이터가 좋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넣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는 브로커들이 넣는 데이터 리얼터닷컴을 보시면 물론 진로닷컴, 레드핀닷컴도 믿을 만한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본 게 리얼터닷컴을 봤습니다. 써니베일일 경우 제가 보여드렸던 정보 있죠. 1.6밀리언이었고 스퀘어핏당 집은 $1,000다. 그리고 현재 미디엄 솔드 프라이스가 2.1밀리언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요. 보시면 현재 Sales to List Price Ratio가 100%입니다. 셀러스 마켓에 아주 강하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보시죠. 이게 지금 미디언 리스팅 프라이스가 빨간 선이고 미디언 홈 솔드 프라이스가 파란 선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2023년, 22년 계속해서 계속 셀러스 마켓인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많이 높게 팔렸습니다. 물론 쿠퍼티노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제가 참조해서 서머리를 만든 것입니다. 3.4밀리언이 미디언 인컴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차트를 보시면 쿠퍼티노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현재 2025년 7월 기준으로 아직도 상승세고 강한 셀러스 마켓이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자면 이거는 제가 19만 5천 불짜리가 과연 쿠퍼티노에 있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그냥 재미삼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콘도가 74만, 원베드룸, 원베스룸 콘도가 지금 74만 9천 불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작은 집이길래 이런 집이 이렇게 나왔나 한번 보시면 이 미들 오브 노웨어 산속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베이컨트 랜드입니다. 땅까지도 레지던셜 랜드니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 기슭에 있고 미들 오브 노웨어에 있고 집을 이렇게 보면은 평지 같아 보이는데 사실 집을 짓기 어려운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거는 레드우드 나무 같은데요. 레드우드 나무는 절대 커팅도 못하고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틈새에다가 어떻게 짓는다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땅은 비교적 크지만 19,000 스퀘어핏 랏이나 되지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일 작은 집이 지금 871 스퀘어핏에 74만 9천 불에 나온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의 HOA를 잠깐 보시면 497불이 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집이 현재 마켓에 있고요. 마켓에 나온 지 32일 됐습니다. 집 모양을 한번 잠깐 보시면 네, 이렇게 집이 생긴 집이 있습니다. 그럼 쿠포티노 집은 이렇고요. 써니베일 집을 한번 제일 싸게 나온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이 제일 싸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90만 불이라고 되어 있었죠. 19만 불. 네, 여기는 이제 렌트 같은 거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싱글 패밀리나 뭐 이런 것만 봐서 58만 9천 불입니다. 프라이스로 한번 보시죠.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리얼터닷컴에서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셔도 되십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들,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산호세의 경우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산호세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2007년서부터 푹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9%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무 때나 2011년, 9년, 2008년서부터 아무 때나 사셨더라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2008년에 폭락한 이후로 떨어지지 않고 3년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산호세 전반적으로. 그리고 2012년에서부터 팍팍팍팍팍팍 뛰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기에 집을 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기에 펄스홈 바이어들은 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100분 펄스홈 바이어에게 전화했을 때 아무도 지금 2, 3년 똑같습니다. 이제 사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났을 때도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요. 대지진 났을 때, 그리고 버블닷컴이 딱 터졌을 때, 그때 전부 패닉이었거든요. 실리콘밸리 지역. 그랬을 때도 3년 있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브프라임 몰게지라서 오를 것 같아서 제가 100분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한 분 정도 살까 말까 하다가 거의 한 이때쯤 돼서부터 사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못 사셨어요. 인베스터들은 조금 더 깡이 세시거든요. 몇백만 불 그냥 굴리시는 분. 그 중에서 제가 100분에게 전화했을 때 5분 정도가 여기 2012년, 11년에 그럼 몇 개 주워 볼까요? 그때 사셨습니다. 그때 사셨다면 50만 불에 샀다가 지금은 150만 불이 넘으니까 산호세 아무데나 보통 지역을 샀으면 50만 불에서 150만 불 넘으니까 300% 이상의 효과가 있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까 제가 산호세를 보여드렸고 제가 보여드리는 도시가 이제 써니베일입니다. 써니베일은 과연 어땠을까? 써니베일은 사실은 이게 뭐 되게 커 보이지만 모빌홈도 있고 또 콘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팍 떨어진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한 90만 불에서부터 여기 한 2009년도 이때 떨어져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2008년 87만 불에서 여기 그래서 한 19%, 20%가 채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쿠포티노를 볼게요. 이거는 리얼터들이 넣은 데이터를 위주로 보았을 때 100만 불이 조금 넘었죠. 쿠포티노는 2009년, 10년, 11년 거의 표시가 사실 안 납니다. 한 10% 정도 떨어졌을까? 전부 지지들을 하고 있었어요. 안전한 도시죠. 그렇지만 오를 때는 또 무섭게 같이 따라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쿠포티노가 가장 좋은 도시라는 것은 아니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도시가 산호세인데요. 산호세는 너무나 큰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산호세 지역 중에서도 아주 많이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시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산호세 중에서도 알럼락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이프해졌고요. 점점 좋아지는 중입니다. 아주 베스트 도시는 아니지만 어포더블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60만 불이 조금 넘었었어요. 이거는 산타클라라랑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랬다가 얼마로 떨어졌냐? 30만 불대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55%, 60% 그 정도 푹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여기 한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25만 불에도 사신 분이 있어요. 인베스터들 25만 불에 샀어요. 근데 지금 120만 불이에요. 120만 불이면 얼마? 하나, 둘, 셋, 넷,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사든지 이때 샀던 분들 과연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이때 사실은 숏세일을 넘기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 써니베, 뭐 하다못해 산호세, 산타클라라 어디든지 아주 우수한 도시에는 숏세일로 넘어가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도시 60% 떨어졌으면 이때 60만 불에 샀는데 30만 불이 됐어요. 그럼 다운페이를 뭐 10만 불을 해도 10만 불 다 날라간 거죠. 30만 불이었어요. 다 날리신다는 걸 제가 이자율도 좋아지고 있고 모디피케이션도 해주고 좋은 혜택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사셔야 되고 렌트비 내셔야 되는데 그냥 킵하실 수 있으면 킵하세요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분 중에 2분 정도는 그냥 숏세일로 넘기셨어요. 1, 2년은 무료로 사셨고요. 그분이 크레딧을 해결하는 방법은 파산도 하고 뭐 포클로저, 숏세일 하면 10년이 지나야 됐어요. 2011년에서부터 융자를 다시 얻기 시작하는 기간이 22년입니다.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날아갔어요. 물론 이때도 집을 사실 수는 있지만 이자율이 굉장히 높고 무섭고 그래서 못 사시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다시 그분들이 인컴도 있으신 분들이고 크레딧이 좋아져서 이때 2011년에 날리셨더니 202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융자를 얻으실 수 있게 되셨던 거죠. 이때는 2%, 2.5%의 융자까지도 얻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킵하셨다면 최고의 눈물 나는 가격이었지만 그거 이상을 2배 이상은 버셨을 거예요. 이자율도 2%에 락인을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거고요. 어차피 사는 시기고 이자율도 이때는 이자율이 2%가 아니었죠. 6% 뭐 이 정도 됐었죠. 그랬다가 여기 2%까지도 얻으셨으면 그냥 버티셨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죠. 이 중에 한 20% 정도는 기다리지 못하고 날리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된 게 21년쯤 되셨고요. 아무도 이거는 몰랐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 크레딧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남고 특히나 뱅크럽시나 아니면은 숏세일, 포클로저. 숏세일은 조금 뭐 2, 3년 만에 융자를 해준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 크레딧이 500대까지 떨어지고 이러셨던 분이 이게 치고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집값을 이때 사면 좋겠다 생각하시는데 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또 폭락한대요. 이때는 또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때는 이때보다 더 폭락한대요. 이런 뉴스만 보시면 그 뉴스에 뭐 돼서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심각한 도시를 좀 보여드렸고 쿠퍼티노 같은 경우 10%도 안 떨어진 그런 도시에 대해서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도시입니다. 실리콘밸리는 미국 전체 중에서 아주 초우량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을요. 그거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계속 붐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또 AI 때문에 전 세계의 펀드가 몰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재와 펀드가 몰리고 있고 아시아국들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게 강세를 일으키고 유럽들이 그렇게까지 뭐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관문이 되는 게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특히나 펀드가 몰리고 우수 인력들이 모이고 인컴 높은 사람들이 몰리고 멀리 가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재택근무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앞으로 5년간은 큰 무리가 없는 한 계속 초우량주가 되리라고 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프레디 맥 차트인데요. Median Sales Price Household Sold in United States예요. 이 그레이로 표시된 게 이게 디프레션 기간입니다. 2080년대
이때 90년대. 그런데 보십시오. 이 디프레션 기간이 사실 1년 정도밖에 안 가요. 여기도 보세요. 아주 극복을 합니다. 1년. 요거는 채 1년도 안 갔어요. 이 디프레션 기간. 요거는 1년 반 정도 갔고요. 2008년에 얼만큼 갔어요? 2008년서부터 10년. 금방 없어졌어요. 한 2년 만에 디프레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요때 조금 뭐 팬데믹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 어쩌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제가 10년 데이터 이때서부터 봤을 때 22만 2천 불이었어요. 집 가격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미국 전역이. 그랬다가 현재 얼마가 됐어요? 41만 불입니다. 여기는 22만 불부터 40만 불이니까 채 2배가 되지가 않았어요. 실리콘밸리 지역은 산호세, 가장 큰 도시, 써니베일, 쿠퍼티노 전부 300%가 다 넘습니다. 여기는 100%가 채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초우량주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부동산 하면 여러 가지 지수하고도 막 맞물립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전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엄 하우스홀드, 여러분께서 집을 사면 꼭 지금 사야 돼요. 내년도에 제가 월급이 올라요. 내년도에 월급이 한 10% 20% 올릴 것 같아요. 스탁옵션도 엑서사이즈 할 수 있어요. 돈을 10만 불 20만 불 부모님이 주시기로 하셨어요. 내년까지 기다릴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살 수 있었는데 내년 기다렸을 때 못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이상 기다리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레디 됐는데 기다려야 되고 집이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이 라이바이언가 너무나 꼭대기라는 것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스탁옵션 엑서사이즈예요. 뭐 여러 가지 것들로 1년 2년 기다리신 분들이 집 살 타임을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2009년을 볼게요. 2010년에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인컴이 54,280불이에요. 2010년. 12년을 볼게요. 왜냐하면 2012년부터 보이니까 57,000불이에요. 2012년에 평균 인컴이 캘리포니아 전체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3배 이상 실리콘밸리 주민들의 인컴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15만 불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이 프레디에서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2024, 2025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12년도는 얼마였어요? 2012년도에 57,000불, 57,000불이었어요. 57,000불이었는데 지금 2023년 10년 만에 2배가 안 됐습니다. 인컴은 제가 뭐 모으려고 해도 3배라 그랬을 때 이게 9만 불이라고 했어요. 3927. 27만 불을 저희가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의 중간 인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컴을 보시자면 27만 불입니다. 그러면 이때 얼마였을까요? 2012년대는 15만 불 정도였어요. 10만 불이 늘었어도 10만 불을 다 모아도 집은 그거보다 훨씬 높게 올라간 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홈 오너 레이트를 보면은요. 제가 이건 왜 보여드리면 90년도에 파퓰레이션이 일단 파퓰레이션 먼저. 이때는 파퓰레이션밖에 차트가 없으니까요. 몇 년도죠? 1900년도입니다. 디프레션이 막 계속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디프레션이 1930년서부터 가장 오래 있었던 게 33년입니다. 딱 3년 디프레션, 최고로 디프레션 오래 간 게 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기절할 만큼 놀랐던 2008년대 서브프라임 몰게지 때는 딱 2008년서부터 10년, 2년도 아니네요. 1년 조금 넘게 이렇게밖에 디프레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파퓰레이션은 얼마나 늘었냐? 155만 명에서 현재 몇 명이 됐어요? 39 밀리언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홈오너 레이스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변화를 안 했습니다. 53% 정도 홈오너 레이트, 집 주인인지 아닌지 하는 레이스를 보면 한 50%, 53% 정도였어요. 지금은 몇 프로 됐을까요? 지금은 한 55%. 그러니까 약간 늘었습니다. 홈오너 길 가다가 부딪히는 성인들 중에 약
반 조금 넘게가 호모노고 반 조금 안 되게가 호모노가 아닙니다. 그거는 53%에서 55%까지 많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인컴이 엄청 10만 불 이상이 뭐 10년 이내에 확 올랐더라도 그거 가지고 집을 모아야지. 10만 불을 모아서 20만 불, 30만 불 지난 5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인상분을 다 모았다고 그래도 집값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미루지 말고 바로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여기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주식 S&P 500를 좀 보여드려요. 물론 주식이 하나의 좋은 재테크죠. 그러면 제가 지금 비교하는 게 2012년 비교할게요. 2012년 9월입니다. 9월로 제가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1440이었어요. 1440. 그랬다가 2025년 현재 6400이에요. 6200이네요. 6200. 1440에서 1500으로 따져요. 그리고 6500으로 따져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4배가 늘었습니다. 4배가 늘었으면 집은 써니베일이나 이렇게 좋은 쿠퍼티노나 산호세도 300%밖에 안 늘었는데 이거는 400% 늘었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레버리지를 안 쓰고 집 같은 경우는 100만 불짜리 집을 살 때 여러분 돈은 20%만 있으면 돼요. 5분의 1만 가지고 그렇게 불려난 돈은 본인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12년도에 샀다고 쳐봐요. 만약에 100만 불어치 샀어요. 100만 불어치 샀다가 400만 불이 되는 건데 본인 돈이 100만 불이 있어야 돼요. 20만 불 가지고 100만 불어치 못 사요. 20만 불어치 샀으면은 끼케야 4배 받자 100만 불밖에 못 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께서 S&P 500에 반드시 401k나 여러분께서 계속 세이빙을 하는 건 전부 라이트입니다. 노후가 됐을 때도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사례를 가지고요. 노후에 연금식으로 하려면 부동산 랜드로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아니면은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불리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차트가 없어졌어요. 쏘리. 그 차트를 제가 다 만들었는데 이거 있죠? 디프레션 기간 74년서부터 75년까지예요. 70년도 69년 딱 1년간 그리고 2008년에 2년간 이렇게밖에 디프레션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디프레션 기간이 여기 3년이 간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이게 몇 년도예요? 1963년서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여러분의 어머님 부모님 세대에서부터도 보면은 사실 디프레션 미국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지니어스하지 않은 이상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피그마를 사서 2배 이상 하루에 얻었다든지 아니면은 서클을 사셨다든지 엔비디아를 사서 2000배 이상 벌었다든지 그렇게 아주 지니어스하지 않는 이상 그것도 몰빵을 해야지 돼요. 조금씩 여러분 자산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몰빵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약간의 돈으로 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산호세, 써니베일, 쿠퍼티노 어디가 좋을까요? 막 그냥 써니베일 중에 어디가 더 좋을까요? 쿠퍼티노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산호세 어디가 좋을까요? 막 누누이 얘기하시지만 여러분이 100만 불 투자하면 100만 불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200만 불 투자하면 200만 불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써니베일하고 쿠퍼티노가 완전히 다른 온도가 아니에요. 사서 얼마나 오래 있는지 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집을 사시는 건 언제라도 초우량 주고 여러분이 몰빵을 해서 모든 돈 보세요. 350만 불을 쿠퍼티노에 다 넣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산호세 1.7밀리언을 다 넣고 살 필요 없습니다. 1.7밀리언짜리 집을 20%, 30만 불, 3억만 있으면 사실 수 있어요. 인컴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 살 땐 룸 렌트를 한다든지 젊었을 때 가족과 산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로 가족 여러분이 모아서 산다든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 이자율이 지금 6.25%가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10%라도 이자를 받고 집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베트남이나 다른 컬처죠. 한 4가족이 한 집을 삽니다.
그래서 가라지에도 방을 만들어 살고 거실에서 사는 팀, 방에서 사는 팀, 방 하나에 한 가족씩 막 해서 어차피 10%라도 융자보단 낫다라고 생각해서 네 가족이 모여서 우리나라 옛날 같은 식으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렇게 해서 온 가족 이모, 고모, 뭐 삼촌 뭐 해서 네 가족이 살기도 하고 친구 4명이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10% 이자라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아주 나쁜 효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정되게 살아야 되는 거. 일단 여러분이 집을 처음 산다 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실 때, 지인들한테 물었을 때 절대 집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집 없으신 분들은 분석을 잘하고, 제가 정말 누누이 봤어요. 정말 천재예요. 정말 박사의 최고급 아이비리그 나오고 박사들의 온갖 데이터를 다 보셔요. 뭐 저보다도 차트를 더 많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좀 최고로 싼 가격에 사고 싶어 하세요. 저는 저희 집도 저희 아들들 집도 전부 다 사실은 최고 밑바닥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느 정도 최고점에 비해서 뭐 10% 20% 떨어졌다 보면 무조건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퍼스트 홈일 경우는 무조건 맥시멈만 25%? 그 정도 우량 도시일 경우 15% 20% 떨어졌다고 느꼈는 순간 그 동네의 그 사이즈가 얼마에 팔렸었는지를 한번 쭉 보시고 20% 25%로 떨어졌다. 그럼 무조건 진입을 하게 합니다. 저희 가족들일 경우. 여러분들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최적의 타임을 기다리는데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여러분 엔비디아 또 3월에 떨어졌을 때 아우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걸 갈아타야 되나, 비트코인을 갈아타야 되나, 이더리움으로 사야 되나, 코인으로 가야 되나, 알트코인으로 가야 되나, 이게 다시 올라갈 것인가, 팔란티어를 다 팔고 가야 되나.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지니어스하고 내부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아니면 작전주 세력이 아니라면 발목에 샀다가, 그리고 안 파는 게 최고입니다. 우량 주식 안 파는 거죠. 부동산도 안 파는 게, 샀다 팔았다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하루에 1억 벌었어요, 5억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 최종 승자가 되는 거는 장기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반인은. 여러분이 작전주가 아니라면 그것이 저희 가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18년이 가장 최고점이었고 지금 좀 콘도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좀 뭐랄까 집도 몇 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죽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자율이 내리면 조금 올라갈 확률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세를 받았을 경우 또 돈이 풀릴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의 솔루션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2025년 겨울까지 집을 사는 게 아주 좋은 시점이 아닐 것인가. 그래서 저도 좀 주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생각 중입니다. 폭락 직전 집 산 사람들, 저희 고객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써니베일, 산타클라라, 또 알럼락, 산호세, 사우스 산호세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 집을 던지신 분들 10명 중에 2분 정도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 너무 후회하고 계세요. 그리고 10분 중에 8분들은 정말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3, 4년 정말 미치기 직전인데도 킵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자율도 좋고 너무너무 해피하고 거의 페이오프하기 직전이 되셨습니다. 그때 뭐 15년 고정으로 바꾸신 분도 있고요. 2몇 %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도 잘 넘기면. 제가 보여드리는 미국 차트 이거 꼭 보세요. 70년대부터 디프레션 기간은 여러분 뭐 난리가 나서 10년 이상 미국 경기가 망할 것 같죠? 사실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몰개지 났을 때, 닷컴 버블 났을 때, 지진 났을 때, 대지진 났을 때도 2년 정도 여러분 인고의 세월을 좀 버티신다면 가장 우량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자일 때는 조금 틀리고요. 투자일 때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투자의 방법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방법대로 하시고요. First home buyer다. 그러면 미국에 오는 순간 내가 인컴이 있고 크레딧 점수가 돼서 융자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캐시를 많이 다운하고 이자율이 높더라도 산다. 저는 미국에 1999년에 와서 2000년대에 집을 샀어요. 그때 뭐 닷컴 버블이다 뭐다 했는데 저는 무조건 그냥 땅이 있는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게 미국 온 지 6개월도 안 돼서 몇 개월 안 돼서 크레딧 점수가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크레딧 카드도 막 만들었나? 그때 무조건 집을 샀어요. 그때 이자율 저는 8%로 받았습니다. 2년 정도 있은 다음에 리파이낸스 했죠. 무조건 확 낮아졌죠. 그때는 크레딧이 하나도 없을 때 그냥 무조건 외국인 융자로 해서 8% 이자를 받았어요. 저보고 전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떨어졌다 어쨌다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집 한 번 사면 안정되게 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을 사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집을 사기 위해선 집을 산 분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집을 사보지 않은 사람들의 엄청 머리가 좋아서 아우 저 사람은 아주 최적의 시간을 찾을 거야. 아닙니다. 제가 봐서 머리가 좋을수록 저지르지 못해서 기다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작은 돈 100만 불짜리 사는데 5만 불 뭐 요 정도 싸게 살려고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10만 불 20만 불 비싸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시기에 샀고 더 라이트 타임에 샀고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전부 행복하게 사셔야 되니까요. 긍정적으로 사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 바로는 디프레션도 많고 하지만 이 우량 도시 써니벨, 쿠포티노, 산타클라라 뭐 어디죠? 캠벨, 밀피타스, 팔로알토, 로살토스, 사라토가 어디든 라이트 타임에 사시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께서 펄스홈 바이어일 경우 쿠포티노에 만약에 3.5밀리언짜리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산호세나 써니베일보다는 쿠포티노로 가는 게 나중에 팔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팔리고 그렇습니다. 중간 가격 이하로 사는 거 좋은 도시로 입성하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물론 집 코드에 따라서 산호세인데도 95129나 뭐 이런 지역은 쿠포티노 버금가게 널찍널찍하고 또 선호하고 가격대도 지지 세력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료 잘 보시고 폭락 직전 집 산 사람들 지금 해피한 분들이 80%입니다. 그때 넘기신 분들 정말 너무 마음 아픕니다. 써니베일에 뭐 한 40만 불에도 넘기신 분 있으시고 하시고 뭐 산타클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5만 불에 날리신 분들 그리고 알럼락 25만 불에도 그냥 넘기신 분 있고 이스팔로알토 25만 불에도 넘기신 분 있어요. 다 100만 불이 넘었습니다. 4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은 항상 레디 됐을 때 사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렸다 후회하신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집 샀다가 팔았다가 사시는 분 6개월 이내에 빨리 사시는 게 좋아요. 어느 라이트 타임을 여러분 쫓아오지 않습니다. 시대가 여러분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대에 같이 올라가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모두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정보를 쉐어하는 거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과거를 열심히 분석할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과 가감없이 다 쉐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실리콘밸리 탑 리얼터 부동산 경제 주식에 관해서 어떤 궁금한 점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바이바이.